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의 주변 분들이 굉장히 삶을 어려워하고 좌절을 겪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좀 더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제안 3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오고 연구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쭉 할 거고요. 오늘은 3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저의 제안은요, 결과와 무관한 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극도의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남편이 신혼 초에 호주를 5개월간 갔다 왔었는데요. 저희의 호주 여행 계획을 부모님께 처음에 말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호주에 가는 게 너네 커리어에 도움이 되니? 아니면 호주에 가는 게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니?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호주에 여행하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 가서 경험해보고 호주라는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였거든요. 실제로 이게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청년들의 마인드셋이기도 해요. 인터넷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호주 워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호주 워홀을 실패했다. 너 그렇게 하면 호주 워홀 가서 실패한다. 너 그렇게 하면 이도 저도 안 되고 영어에 도움도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다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경험이라는 거 인생에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살아보는 거는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로 그거를 매길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럴 때 항상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할 때도 유튜브 한번 해보자, 한번 그거 해보는 거 경험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할까?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부끄러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결과 상관하지 말고요, 그 자체를 즐기는 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소설책을 읽는 건 내가 뭔가 독해 능력을 키우려고 한다거나 나중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경험 자체가 좋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경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단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삶의 낙을 찾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낙, 기쁨,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 주변에는 낙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할 때 행복해? 뭘 할 때 정말 즐거워? 너의 낙이 뭐야? 삶의 낙이 뭐야? 했을 때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삶에서 항상 기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매일매일 기분 좋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겠죠. 돈도 돈이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나요? 돈은 수단이고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살 것이며, 어떤 경험을 살 것이며, 어떤 즐거움을 위해 혹은 어떤 의미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저 너무 바쁜데요? 공부하기 바쁜데요? 알바하기 바쁜데요? 혹은 직장 다니기 바쁜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시간도 좋으니까 그 시간 동안만은 내가 결과에 대한 신경을 전혀 쓰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정말 나의 행복과 마음을 위해서 한번 그 시간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저의 제안은 핸드폰에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또 많은 현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핸드폰에 있답니다. 우리의 삶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진짜 삶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 온기를 나누고 손도 잡고 아니면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죠. 물론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온라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절대로 실제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핸드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빈 시간을 모조리 핸드폰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나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나와 보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빈 시간이 있으면 그 빈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나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빈 시간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뭘 하죠? 핸드폰을 바로 꺼내들고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뭐 인스타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정보를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쩌면 인터넷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인터넷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스크린을 많이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갈 때 핸드폰을 일부러 안 들고 나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때 특히 절대 핸드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화에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해요. 저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좀 멀어져 보는 거예요. 반나절의 시간이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간에 평소에 그냥 핸드폰을 보고 시간을 보냈다면 그냥 핸드폰을 저기 멀리다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해 보세요. 또는 그 시간에 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빈 시간을 그대로 빈 채로 두었으니까 그때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진짜 삶으로 가는 그 첫 걸음이 될 거예요.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것이 재미는 있을지도 몰라도 내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을 꼭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저의 제안은 욕심을 줄이고 부담을 낮추는 것이에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이거든요.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너 공부 못하면 안 돼. 너 공부 잘해야 돼. 조금 더 크면 직장 좋은 데 들어가야 돼. 직장 못 들어가면 너는 실패자야. 조금 더 크면 결혼해야 돼. 결혼 못하면 너 안 돼. 이 나이 땐 결혼해야 돼. 결혼 잘해야 돼. 뭐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회적인 압박과 부담과 기대가 있어요. 이런 부담들이 나의 몸을 다 짓누르고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내가 삶의 기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해요. 만약에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짓누르고 있어서 매일 웃을 수가 없고 내가 정말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 부담부터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아까 말했던 나의 삶의 낙도 찾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부담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가? 털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회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게 필요한가 보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의 TV에서나 뭐 유튜브에서나 뭐 여러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물건들을 계속 광고를 하고 당신은 이 물건을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꼭 사야 돼. 나는 이 가방을 꼭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영어 단어에는 peer pressur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yes라고 하니까 나도 yes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 될 것 같고 일단 그것에서 좀 멀어지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1순위예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만족을 해야지 그 만족이, 기쁨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럼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죠? 신경질 내고 짜증내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내가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해야 되는 게 맞는가? 내가 진짜 차를 사야 되나? 내가 진짜 이 물건이 필요한가? 이런 물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매일매일 그렇게 부담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오늘 저의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내가 즐기는 일을 해보자. 핸드폰에서 멀어져 보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욕심을 낮추고 부담을 낮춰보자.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